롤렉스 서브마리너, 정가 1,000만 원대. 하지만 당신이 오늘 매장에 가도 살 수 없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3년을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중고시장에서는 정가의 두세 배, 시계가 아니라 투자, 자산입니다. 반면 애플워치는 어떨까요? 작년 모델은 벌써 반값입니다. 2년 전 모델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단순한 전자 폐기물이죠.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년마다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 스마트워치일까요? 아니면 50년 된 시계가 더 비싸지는 명품 시계일까요? 100년 동안 인간의 손목을 지배한 건 기계였습니다. 정교하게 깎인 금속, 장인의 숨결, 세대를 잇는 유산. 하지만 이제 손목 위 세상을 지배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라 우리의 심박수를 읽는 기계. 전통은 흔들렸고 시장은 다시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를 겁니다. 2015년 4월, 팀 쿡은 세상을 향해 새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적인 기기, 애플워치의 탄생이었죠. 당시 스위스 시계업계는 비웃었습니다. 태그 호이어 회장 장 클로드 비버는 이렇게 말했죠. 시계는 패션이다, 기술이 아니다. 300년 전통의 기계식 시계가 실리콘밸리의 전자제품에 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됩니다. 2019년 시장조사업체 발표, 애플워치 판매량 3,100만 개, 스위스 전체 시계 산업 수출량 2,100만 개. 잠깐 다시 읽어보세요. 애플 하나가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이 모든 스위스 브랜드를 합친 전체 판매량을 처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위스 시계는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스마트워치는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보는 도구에서 손목 위의 병원으로. 2025년 현재 애플워치는 심방세동을 90%에 가까운 정확도로 감지합니다. 실제로 한 미국 남성은 애플워치 경고 덕분에 심장마비를 피했죠. 그는 애플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계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롤렉스가 목숨을 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은 세대에게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계는 삶을 측정하는 기기였죠. 시간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시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50만 원짜리 기계식 시계. 시간만 봅니다. 태엽을 감아야 하고 무겁습니다. B. 50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시간도 보고 운동 기록하고 전화 받고 음악 듣고 심박수 체크하고 길 안내까지 합니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되죠. 한국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B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죠. 젊은 세대에게 시계는 도구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기죠.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심박수는 정상인지,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이 모든 정보가 손목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품 시계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도 스마트워치를 만들었을까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잠깐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왜 롤렉스는 지금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명품 시계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능이 아닌 유산을 팔기 시작한 거죠. 파텍 필립의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당신은 파텍 필립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할 뿐입니다. 시계를 물건이 아닌 관계로 정의한 겁니다. 롤렉스는 여전히 기계식의 정통을 고집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장인들은 여전히 확대경을 끼고 0.1mm 부품을 손으로 조립합니다. 한 장인은 평생 시계만 만들죠.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오늘 운동했어?" 라고 묻는다면 명품 시계는 "이 시계는 당신의 아들이 찰 겁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 싸움은 기술이 아닌 철학의 대결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스마트워치를 만들면 되잖아. 2015년 태그 오이어가 먼저 움직였죠. 인텔, 구글과 협업해 만든 태그 오이어 커넥티드. 가격 $1,500. 루이비통은 $2,450짜리를,
위블로는 무려 5,200달러짜리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테크 유튜버의 리뷰입니다. 디자인은 멋집니다. 하지만 화면 반응 속도가 느려요. 앱도 별로 없고 배터리는 하루도 못 갑니다. 솔직히 이 가격이면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시계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는 전혀 몰랐습니다. 앱 개발 경험은 전무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애플워치는 5년이 지나도 최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그 오이어 커넥티드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5,200달러 위블로 스마트워치가 이 가격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4년 판매량을 보시죠. 럭셔리 브랜드 스마트워치 전체 판매량을 합쳐도 애플워치 판매량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명품과 테크의 가장 성공적인 협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아닙니다. 애플이 만들었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2015년 첫 출시 이후 모든 럭셔리 브랜드 스마트워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팔립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스위스 브랜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기업이 럭셔리 스마트워치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기계식 시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위스 시계 수출량은 2015년 대비 2024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완패한 거죠? 그런데 수출 매출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평균 단가에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24년 스위스 시계의 평균 단가는 2배 이상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간이 사라진 겁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중저가 시계 시장이 스마트워치에 완전히 흡수되어 증발했습니다. 세이코, 티쏘, 해밀턴의 중저가 라인. 한때 젊은이들의 첫 시계였던 이 브랜드들은 스마트워치에 완전히 대체됐죠. 한 20대 직장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50만 원짜리 세이코? 그 돈이면 애플워치 최신형을 사죠. 기계식 시계는 시간만 보잖아요. 근데 애플워치는 운동도 되고 전화도 받고 길도 알려줘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고가 명품 시계는요? 오히려 더 잘 팔렸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가격 추이를 보시죠. 정가 1,000만 원대인데 중고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사람들은 롤렉스 매장 앞에서 몇 년씩 대기합니다. 돈을 내고 살 기회를 얻기 위해서죠. 이게 21세기 이야기입니다. 2023년 파텍 필립 노틸러스 한 개가 경매에서 2억 원 이상에 낙찰됐습니다. 시계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이긴 걸까요? 명품 시계가 이긴 걸까요? 답은 놀랍습니다. 둘 다 이겼습니다. 유일한 패배자는 중간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대중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워치 판매량 2억 2천만 대, 압도적입니다. 명품 시계는 럭셔리 시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롤렉스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대중의 손목을 점령하는 동안 명품 시계는 부유층의 손목을 더욱 단단히 장악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하단은 스마트워치, 상단은 명품 시계, 그리고 중간은 사라졌습니다. 양극화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일까요? 스마트워치는 시간을 데이터로 쪼갰습니다. 당신의 애플워치를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박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세요. 오늘 운동 목표를 채우지 못했어요. 스마트워치는 끊임없이 당신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독려합니다. 당신의 삶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반면 기계식 시계는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100년 전과 똑같이. 한 파텍 필립 장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나의 시계를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평생 만드는 시계는 200개 정도죠. 이 나사 하나에도 100년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대로 만들면 100년을 갑니다. 제 할아버지가 만든 시계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는 2, 3년마다 교체됩니다. 배터리가 닳고 소프트웨어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2019년에 산 애플워치는 2025년에 구식입니다. 하지만 1985년에 산 롤렉스는 2025년에도 여전히 완벽합니다. 그리고 2065년에도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워치 사용자 78%가 새 걸로 산다. 명품 시계 사용자 91%가 수리한다. 스마트워치는 소비재입니다. 명품 시계는 자산입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감성은 여전히 느림의 편에 있습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현재를 위한 시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과 효율을 책임지죠.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지금을 측정합니다. 명품 시계는 시간 그 자체를 위한 예술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유산이죠. 명품 시계는 영원을 약속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종류의 시계가 모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